어떻게 20대 우울증은 이번에 좀 대선을 통해서 풀립니까, 좀 선생님? 뭐 대선 예. 치러진다고 바로 좋아지진 않겠지만 대선 이후에 한국 사회가 바뀌고 네. 개혁이 뭐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많이 좋아지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먹고 살만해지면은 그렇죠. 좀 달라진다 이거죠. 네. 아니 그 저도 어젠가 그젠가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주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70대 어르신들 확고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분들하고 소위 말하는 이대남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다르죠. 네. 네. 그 차이가 좀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지. 70대 노인들은 일단 공포형 보수라고 예.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공포가 어떤 공포냐? 군대에 대한 공포라고 보면 돼요. 군대. 그러니까 뭐 군대여 일어나라라는 박근혜 당시에 박근혜 당시에 극우 세력들의 그 구호였죠. 불랑구 피켓이 있었단 네네.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는 것 같아도 음, 군대가 한번 출동하면 끝난다. 다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장 잘 차고 있어야 된다. 음, 이렇게 해서 보수가 된 게 70대라고 예.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보수는 어지간해서는 잘 안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 공포가 완전히 해결돼도. 아하. 또 게다가 그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러한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잖아요. 근데 노년기에 평생을. 노년기에 자기 인생을 보통 회고합니다. 사람들은. 예예. 근데 회고할 때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긍정하고 싶죠.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이건 좀 싫다 이거죠.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지금 그 바꾸려면 입장을 네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음. 감당할 수 있는 노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건데 젊은 층은 뭐 공포형 보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젊은 층의 공포는 네네. 뭐냐면 계엄이나 군대에 대한 공포가 아니고 생존 네. 불안이에요. 생존 불안.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근데 그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보수랑 밀착하는 게 네네. 밥줄 챙기는데 밥그릇 챙기는데 좀 더 유리하다라던가 또 잘못 내가 진보 좌파로 찍히면 잘못하면 밥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라는 네. 두려움. 그 다음에 또 뭐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상태에서 차별을 받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저 국힘당 내지는 예. 윤석열을 지지한 청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생존 불안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굳이 보수를 고수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신념이 확고한 보수는 아닙니다. 20대가 그냥 실용적인 보수예요.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든데 그거를 해결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민주당이 예. 오히려 저쪽이 그 자기들 억울한 처지를 잘 대변해 주는 것 같고 그 예를 들면 페미니즘 문제 같은 거 네. 네. 그런 데서 쏠리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젊은 층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빠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70대처럼 인생을 회고하고 이런 나이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그런 게 아니니까요. 미래를 생각하는 세대죠. 네. 마이너스 50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주로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하. 미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사고의 기본은 과거 회상이에요. 근데 청년기는 그렇지 않아요. 주로 사고의 중심은 미래입니다. 야, 그게 차이가 크네요. 세대 심리죠. 세대 심리가. 그래서 미래를 계속 생각하는 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변신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음. 그래서 사람이 보통 중년기까지는 그런 변신이 가능하거든요. 20대는 열려 있다 이런 거죠. 네. 선택에. 네. 그래서 보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70대보다는 네,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방금 그 세대 심리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 교양 심리학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출간하신 그 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책을 많이 또 구입하셔가지고, 정말 교양서더라고요. 이제 다시 대학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선생님. 네. 공부하는 기분으로. 네, 심리학 개론서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선생님 다른 책들은 이제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물론 다 이론서긴 하지만 네. 굉장히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그리고 뭐 그거를 잘 습득하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 군데에 적용할 수가 있죠. 네, 기초를 해놓으면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김문수가 자기가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경제는 김문수다. 예, 이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네. 구체적으로 비전 하나도 없죠. 아하. 이번에 토론에 나와서도 어떻습니까? 기껏해서 하는 얘기가 규제 철폐하고 규제 철폐. 그다음에 노동자들 탄압해서 네.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누굴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노동자들 탄압해서 노동자들을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나 기득권 세력만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네. 말이지 일반 서민들은 작살 내겠다는 말을 태연하게 예. 대선 토론에서 하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방법론도 없고 네. 그야말로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 방금 그 노동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건 완전히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노동 학살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중대산업재해법인가요? 그러니까요. 그거 관련해서도 그거 없애자 그러는데 어우, 얼마 전에 또 파리바게뜨 그렇습니다. 쪽에서 네. 노동자 한 분이 그렇습니다. 일하시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SPC. 네, SPC에서. 네네. 아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왜 없애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문수가 얼마나 반노동자적인 인물인가 이걸 드러내는 발언이죠. 뭐 노동운동했다는 거를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걔네 네, 그 자기도 네. 홍보 문구에 썼던데요. 네, 이 정도면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노동학살가인데. 그렇지. 지금은 노동 학살가라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저는 그 저 북한과 관련해서도 네. 거의 뭐 윤석열이랑 진배 없던데요. 그죠. 뭐 보복 타격을 해야 되겠다. 완전히 그냥 네, 무슨 뭐 군인 같은 그런 군대에서도 완전히 그 도착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군인 같은 전혀 고려가 없는. 윤석열이가 그 선제 타격 떠들고 그렇습니다. 북을 적대시하면서 네네. 결국에는 남북 관계가 엄청나게 악화됐습니다. 해방 네.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남북 관계를 적대 관계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서 계엄을 때렸잖아요. 예. 윤석열이가. 예. 그런 김문수도 똑같은 그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그럼 제2의 계엄 선언이었다. 제2의 계엄도 계엄 선포 선언이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 남북 관계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네네. 필요하면 뭐 전쟁 발발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난 그거 빌미로 너희들 다 잡아주겠다 이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윤석열의 계엄을 반대한다면 그래서 저는 분단 체제 해체를 주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김문수는 완전히 전혀 윤석열하고 아니던데요. 똑같죠. 아예 뭐 북한을 막 뭐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고 그 전쟁 선언을 하는 셈이던데요. 근데 보니까. 문제는 그건 자기 그 권한도 없어요. 권한이 전자권도 없잖아요. 문제는 권한이 없다는 거. 네, 그 미국이 허락해야 하는 거지. 네. 김문수가 혼자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렇게 보면은 노동 학살가, 국민 학살가, 네. 뭐 이런 건데요. 전쟁광. 전쟁광. 네. 네. 대선 후보 토론에서 내란을 그 선동한 옹호하고. 네. 야,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진짜 우리 20대들이 진짜 이게 전쟁 나면은 사실 가장 많이 죽는 것이 20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20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김문수를 이번에 진짜 이게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정말 좀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 그다음에 좀 진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네. 네. 그런 나라로 가야 될 텐데. 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모두가 있는. 네. 네. 그렇게 돼야 좀 20대들도 그렇죠. 좀 생각이 바뀌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이제 직위원 아주 그냥 뭐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직위원이 그 굉장히 그걸 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주목받는 걸 좋아한다고. 예.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잡지 같은데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판사치고는 참 독특하게. 골든벨도 나가서 뭐 모자 쓰고. 그랬습니까? 나 TV에 나왔다. 뭐 이렇게. 이런 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약간 한동훈 깔아드려요. 지금 다 한동훈, 김건희, 직위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관종. 그러니까 오히려 악플도 좋다 난. 약간 이럴 수 있는. 관심 받으면. 관심 받으면 좋다. 그 뭐 들리는 말로는 예, 룸사롱에서도 마이크 잡고 사회 보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대면서 막. 네.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워낙 네. 술 먹고 노래하고 자기가 주도해야 되는구나. 사회도 보고 막 주도가 아니라 이렇게 아. 앞에 나서서 네. 자기가 관심을 한 몸에 스포트라이트를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하. 그런 인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예 재판하는 그 앞에 하는 발언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법정에서. 법정에서 그냥 뭐 기자회견도 아니고 선생님 네. 입장문도 아니고
법정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뭐 1시 50분인가에 민주당에서 이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그 전에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의아한 게 네. 야,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네. 재판 과정에서? 네. 좀 이게 좀 의아했고 또 소맥 뭐 삼겹살 소맥 얘기했는데 네. 이거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이게 심리가 뭔지 이놈이. 일단 네네. 법정에서 한 거는 이 지기현이가 공사 구분을 못하는 인간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죠. 아. 만약에 해명할 게 있으면 네네. 따로 기자회견을 그렇죠. 요청하든가 아니면 뭐 입장문을 내든가 네네. 그렇게 해서 따로 해야죠. 그럼 되는데. 왜 법정 시간에 자기 그 신상 문제를 얘기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나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놈인가. 그렇다면 지금 재판도 네. 이 공사 구분 없이 한다고 봐야 돼요. 게다가 보면은 그 법정 안에 룸사롱 그 죽돌이 네. 지기현, 그다음에 룸사롱 또 전문가 네. 윤석열, 그렇죠. 전문가죠 그분이. 네, 그다음에 검찰 룸사롱이 자주 그러는 검찰 검찰.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분위기가 이게 룸사롱인지 재판지. 법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맨날 룸사롱에서 같이 아니, 모여서 술 마시던. 그런 얘기들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공개하는 거 아니냐 이놈이 지금. 그치 비공개로 룸사롱 기분 내면서 네. 뭐 우리끼리 서로 잘 봐주면서 싸바싸바 하자. 네네. 그래서 저는 공사 구분을 못한다. 이 사람은 공무원 자격이 없지 않냐. 이 말 하나 한 것만으로도 예. 공무원 자격이 없는 인간 아니냐. 얼마나 상식이 없으면 저딴 얘기를 네네. 법정에서 하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예. 또 한 가지는 해명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어. 디테일해요. 그냥 나는 야 이거 재밌네. 룸사롱 같은데 안 간다라든가 안 간다. 지금까지 제기된 그런 의혹들은 사실 무근이다 한마디 하면 돼요. 그렇죠. 보통은 해명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주로 삼겹살과 소맥을 먹거든요. 사실 저는 그 다음 말이 더 웃겼어요. 어. 그런데 요즘 그런 것도 안 사줘요. 사람들이 안 사줘요, 뭐 그죠? 근데 그게 제일 웃기더라고. 아니 근데 누가 궁금합니까 그거? 네, 일단 너무 구체적이다. 지기현이 그 소맥을 좋아하는지 삼겹살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관심 없어요. 또 자기가 그 섭섭함 그런 것도 안 사주는 섭섭함 표현. 그걸 왜 하지? 그걸 왜 법정에서 그러니까요. 국민들 향해서 얘기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달란 얘기인가? 이런 걸 봤을 때 네네.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한동훈과 비슷한 유형이다. 아, 아주 세부적인데 집착하는 인간이다. 선생님 그 얘기 하셨죠 한동훈이. 예, 디테일 강박증 같은 게 강박증이 강박증이 있다. 있다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데 집착하는 인간 유형이다. 그래서 변명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렇다면 이게 이 네네. 사람이 쾌락주의자잖아요. 지기현이 딱 봐도 네. 쾌락주의자하고 결합되면 이건 끝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고 세부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러니까 어. 변태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뭐 마약을 할 때 3분의 1을 썰어서 뭐랑 타서 이렇게 먹으면 좋고 이런 것까지 따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죠. 와. 그다음에 룸사롱 갔을 때 반드시 묻던 색깔의 잔에 우롱차가 담겨 있었는데 오. 이런 걸 주문할 수 있는. 정확하게. 네, 그런 걸 세세하게 아주 섬세한 쾌락. 시간대로. 그렇죠. 그런 걸 추구할 정확한 수 있는. 시간으로. 네, 그런 걸 추구하는 막 그런 쾌락주의자.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두리뭉실하게 그냥 김치찌개 놓고서 소주나 네. 막 입에 부어주면 허허거리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딱 그런 거 하나하나에 아주 집착하는 그런 쾌락주의자. 아주 섬세하고 까다로운 야, 이거 정말 재밌네요. 쾌락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 끝판왕이다. 네. 놀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네, 머리 네. 스타일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이크를 어떻게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놈인데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라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최대한 추상적으로 얘기한 게 그 정도다. 워낙 디테일한 인간이라 네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은 이제 좀 사줘 좀.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선생님.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노는데 음. 삼겹살에 소주도 잘 안 사주냐 이거 요새? 안 사주더라 요즘. 좀 사줘. 나 지금 힘들어, 서러워, 외로워. 삼겹살 좀 사줘. 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요즘 그것도 안 사준다. 네. 굉장히 그런 서운함 감정이 네. 드러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한동훈 까라로다가 네, 굉장히 디테일한 네, 강박증이 있는 네, 그런 쾌락주의자다. 그렇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생님? 이게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사진이 더 있는 모양인데요.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직위원은 사진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뭐 있는데. 뻥카라고 생각해서 글쎄. 그냥 부정을 했는데 네네. 사진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더한 게 또는 사진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김학의처럼 막아주지 않겠냐 검찰이. 네. 아이 직위원 아니네 이거는 누가 봐도 직위원이 아니네. 네, 뭐 이거는 뭐 윤석열이네 이럴 네. 이제 식으로 자기를 커버 쳐주지 않겠냐 아, 이런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사진보다 캐비넷이 더 무섭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진에 찍혀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할지 몰라도 검찰 캐비넷에 담겨 있는 네. 자료는 이거는 진짜 감당 불가 하기 때문에 협박에 응하거나 네네. 또 룸사롱 카르텔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룸살롱 들고요. 카르텔.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사실 윤석열도 룸살롱에서 간택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한테 간택되고 거기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지고 그 한국- 검찰들 다 룸살롱에 있었다는데. 한국의 법조 카르텔은 네. 뭐 다른 말로 하면 룸사롱 카르텔이에요. 아 정말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는 겁니까, 선생님 진짜? 뭐 그 한국 영화 사회가? 보시면 나옵니다. 아니 그 영화 저희가 진짜 그 보고도 사실은 약간 너무 놀랬지 않습니까? 설마, 뭐 옷 다 벗고 막 그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놀고, 예. 근데 이거 보니까는 할 진짜로 것 같아. 그런 건가? 김학의가 시전했잖아요. 김학의도 했고 네. 아니 직위원까지 이 정도 지경이니까 예. 그게 바로 영화에서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 작가들이 계속 그 장면을 그냥 상상이 아니었나 봐요. 왜 묘사하겠어요? 정보가 있으니까 묘사한 와, 거예요. 근데 진짜 아, 이렇게까지 썩었단 말인가? 한국 기득권 세력의 의사 결정은 룸사롱에서 이루어집니다. 회의 장소에서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 룸사롱에서 다 결정돼요. 야 이번에 누구 뭐 시켜? 네. 야 나한테 얼마 줄래? 내가 뭐 해줄게. 다 거기서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 원조격이 바로 박정희의 요정 정치 아니겠습니까? 아하. 거기에다 사람들 불러다 놓고 예. 거기서 중요 의사 결정을 다 했잖아요. 술 처먹고 네, 그러다 여자 이제 끼고 거기서 죽었잖아요. 요정에서. 네. 아, 참 이게 참 이번에 진짜 이 대선 정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정말 갈 길이 진짜 네. 뭡니다, 선생님.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놀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내란범을 풀어줬고 내란 재판을 독점하고 있어요. 네. 그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죠. 재판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놈이 룸살롱 다니면서 이랬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건데 그럼 이게 직위원만 이러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죠. 그 재판부들이 대부분 그래. 네. 야 그러면 이 기득권이라는 게 이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이 판사 검사 이게 진짜 완전 법비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 마음 독하게 먹지 않으면 이게 개혁이 쉽지 않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룸사롱 간 죄를 다 털어서 처벌하기 좀 그렇죠. 처음부터 품도 많이 들고 예. 내란 세력 처벌, 내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네. 그것만 처벌해도 겹칠 겁니다. 아, 겹친다. 대부분 내란 세력이 룸사롱에 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 만나게 된다 결국은. 근데 이주성은 안 겹치네. 내란을 반대했지만 성상납부 받았으니까. 네, 아 그러네. 혹시 모르죠 뭐. 아, 걔도 몰라요. 어딘가에 겹쳐 있을지. 네, 네, 알겠습니다.